안녕하세요. 보면 이제 과수원이 좀 썰렁해 보인다고나 할까? 뭐 좀 황량해 보이나? 좀 상태가 약간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평균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도 안 된다. 이거보단 다들 잘 짓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생산량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린같이 해서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면 좀 듬성듬성하고 나무가 죽고 뭐 그걸 원하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서 2021년 넘어오는 이 겨울에 지금 굉장히 추워요. 추워서 내년도에도 이런 주간이나 이런 데가 동해나 이렇게 견문이 썩은 병이나 죽을 확률도 높을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에서 지금 전정을 하거나 안 좋은 나무들을 좀 잘라낸 것들을 군데군데 모으고 있죠. 그럼 모아서 이분이 이거를 어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쌓여져 있다라는 건 일단 파쇄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 파쇄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뭐 단을 묶어 가지고 끄집어내서 어디에서 떼우는 게 아니고 과수원에 다시 이렇게 뿌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들 작업을 하시는 거를 보면 여기 불안병이 있던 자리 이런 데를 다시 살펴보면 여기가 번지고 뭐 요런 데다 번졌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상처가 있는 데를 조금 치료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갈 것 같으나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상처가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여기에다가 페인트 혹은 뭐 먹물의 50 본드 혹은 도포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겠죠. 한번 적어 볼까요? 처음에 사용하는 게 페인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0 본드라고 해서 목공용 나무에 쓰는 본드에다가 먹물 넣어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열을 받으면 이 균열이 생깁니다. 이렇게 찌극찌극. 그래서 두 번, 세 번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일반적으로 농약으로 나오는 도포제가 있거든요. 얘가 약간 쫀득쫀득하고 신축성도 있고 괜찮은데 가격이 좀 비싼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상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도포제를 사서 바르시는 게 맞고요. 이런 데도 다 페인트 칠을 하고 싶다, 뭐 덮어버리고 싶다 라고 하면 그냥 수성 페인트 흰색을 사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페인트에다가 혹시 뭐 불안병에 좋은 뭐 베프란이라든지 아테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면 좀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아주 안 된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거고요. 도움이 되기는 하나 그 가격만큼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기는 하니까 영 버리는, 돈을 버리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러면 난 원래 사용할 계획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쓰지 말라고 그러더니 왜 올해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의견을 주시는 게 금액도 크지 않은데 뭐 이거를 사용을 해서 크게 손해를 보는 정도의 뭐 가정 경제가 휘청할 만큼의 그런 게 아니니까 좀 사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쪽의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이 편하시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세요 라고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일단 불안병원균이요.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이런데 감염이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살아있는 조직보다 여기가 보면 이런 데는 살아있는 조직이고요. 요런데 요 부분은 죽어있는 조직이에요. 이제 상처가 생겼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땅바닥에 파쇄를 한 여기 이제 불안병이나 견문이나 이런 썩은 병균들이 있다라고 하면 파쇄를 하면 여기저기 막 흩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비가 오거나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포자가 이런 데 가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50 본드, 도포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시는 게 이제 봄에 좀 날씨가 풀리고 비가 오기 전에 그 전까지는 이런 작업들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꼭지가 있는 상태로 열매를 당겨 가지고 빼서 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 있는 설탕물들이 여기에 맺혀 있다가 나중에 병원균이 여기를 타고 침투를 해서 여기서부터도 병이 발생을 합니다. 가지마름병이나 불안병이나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겨울에 전정하시면서 이렇게 꼭지가 남아있는 건 똑깍똑깍 제껴 가지고 하셔야 불안병도 이 양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견문이도 그렇고 가지마름병도 그렇고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뭐 밝혀진 바는 없으나 화상병 같은 경우에도 이 나무 내부에서부터 이제 세균이 증식을 해가지고 수액을 따라 흐르면서 여기저기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게 감염이 될 수 있는 부위가 또 이런 데에서부터 여기 상처 부위고 설탕물이 흐르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일단 만병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 없애버리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매서운 추위가 지나가고 공판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도 아닌데 눈이 내려가지고 그래도 출하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고요. 오전에 갔어요. 거의 뭐 12시 다 돼 갔는데 경매를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뭐 상인들이 그 사과 위에 올라가서 색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시간은 보면 지금 거의 12시 다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휴대폰으로 사과 사진을 찍으면 빨간색이 좀 더 도드라지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색깔이 난 것보다 휴대폰을 통해서 보면 아무래도 색이 더 잘나 보인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창고에 있는 거를 맨 눈으로 보는 거와 휴대폰으로 찍는 것과 좀 다르니까 오늘 보여드리는 사과가 색깔이 유난히 빨갛고 좋다라고 하면 뭐 약간 화장빨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과의 한번 크기를 보시죠.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시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말씀드리자면 사과의 시세는 사과 농사를 지은 지 그래도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가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보다 더 좋았던 해를 저희의 경험으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맨날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 20년 전에도 사과가 한 상자에 3만원 4만원 갔고 지금도 3만원 4만원 간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21년째 됐는데 거의 뭐 평균 한 2배 정도로 시세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격을 보지 마시고 여기 가격이 있는데 가격을 보지 말고 사과를 한번 봐요. 이게 사과가 이 정도 사비 같은 거랑 색깔이 이 정도 나 있고 크기가 이만하고 허옇게 이렇게 떡칠되어 있으면 평상시에 공판장에 이걸 내잖아요. 뭐 한 15,000원 나오면 잘 나올까? 이 점은 그래도 없고 뭐 열과도 없고 하니까. 근데 이런 사과가 46,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이 뭐 대단하죠. 네, 대단한 거예요. 어쩔 땐 정품 3다이도 이 정도 안 나올 때가 있는데 비해서 아주 뭐 훌륭한 시세죠. 이분은 지금 29상자 그러니까 거의 한 30상자 되잖아요. 거의 뭐 75,900원 5,900원 띄고 7만원씩 받아도 30상자에 210만원 정도가 나온 거죠. 사과가 또 그렇게까지 막 굵은 것도 아닌데 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른 사과와 다르게 구석진데 이렇게 엄폭하게 한 상자만 있길래 근데 보면 잘 짜여져 있잖아요. 이거 가구가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데 시세가 그래도 한 13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색깔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약간 요런 하얀 약흔 같은 거 있죠. 여기서 보면 요런 약흔이 있잖아요. 이게 그 사과가 물량이 막 미어 터지는 해는요. 상인들이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흠을 잡습니다. 값을 안 쳐주려고. 그래서
이러면 이걸 뭐 자기네가 사람을 사서 닦아야 된다는 둥, 뭐 이렇게 가면은 뭐 하는 데에서 한 상자당 뭐 3,000원씩을 뺀다는 둥,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지금은 사과가 귀하니까 이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뭐 이게 있으면 어때? 이러면서 아무런 상관없이 막 가져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품이 아니고 상품이에요. 그러니까는 안동에서는 이 특품과 상품을 나누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은 그냥 정품이고 상은 약간 기스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기스냐? 얘는 이제 뺀질인 거고, 얘들은 전부 이렇게 꼭지에 열과가 있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까지 막 가격이 높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기스 좋은 건데 62,600원이면 이게 10kg로 이렇게 나누면 10kg에 3만 원 정도 되잖아요. 키로에 그러면 키로에 3,000원 꼴인 거죠. 키로에 3,000원. 1kg에. 그러면 그래도 시세가 괜찮은 편이죠. 기스인데도 그렇고. 이거는 굉장히 조그맣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뭘 반성을 했냐고요? 색을 잘 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런 걸 반성한 게 아니고요. 이 조그마한 사과들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평년 같은 경우에 따는데 돈 많이 들고, 이거 뭐 많이 따봐야 상자도 안 늘고 이 돈 안 되고 하는데, 이거 따면 다른 게 굵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적과한다 생각하시고 따서 버리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세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상에. 이거 뭐 사람들이 집에서 좋은 것만 먹고 살아서 소고기 값도 오르고 뭐 온갖 채소 값이며 과일이며 뭐 전부 다 올라가는데,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진짜 뭐 만 한 2, 3천 원 가고 막 이럴 사과들이 5만 얼마가 가고 있다라는 게 무척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년에 이 열매가 조랑조랑 많이 달아가지고 뭐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이냐? 이게 뭐 예측하는 게 별 의미도 없겠습니다만, 내년이 아니고 벌써 이제 올해죠 뭐. 해가 바뀌었으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 뭐 유통하시는 분들이 미리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올해 착과량이 어쩌다, 생육이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그것만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사회적인 요인도 이거에 따라서 그렇게 또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못 가고 뭐 술집도 일찍 문 닫고 노래방도 문 닫고 이래서 돈 쓸 데는 없고, 그러니까 뭐 맨날 집에서 밥만 먹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 뭐 좋은 거 사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괜찮은 시세로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사과들마다 보면 뭐 이런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뭐 스마트 모션, 여기도 뭐 그런 게 있고요. 여기도 뭐 산소 카페 이런 게 있고, 여기도 이상한 종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각자 여기 스마트 프레쉬, 그래서 자기 사과를 저장을 해서 여긴 또 이프레쉬 있고 뭐 산소 카페 이래서 청송해서 자체적으로 뭐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그냥 이 사과는 일반 창고에 저장을 한 게 아니고 저장을 하고 따로 돈을 들여서 신선하게 유지하게끔 뭔가를 처리했다라는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논란은 많습니다만 플라즈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이 에틸렌 가스를 그냥 분해시켜 버리는 이러한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다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판장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도메인. 그래서 만나서 물어봤죠. 귤 사면서.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솔직히 있는 농가와 없는 농가와 이 사과가 이렇게 공판장에 나오는데, 경매할 때 그거를 딱 보고 있으면 뭐 2, 3천 원 뭐 이렇게 더 치워주고 이러는 게 있냐고 박스에. 지금은 사과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큰 그런 거는 아니고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과값이 그냥 평년이었던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때에는 그래도 상인들이 그런 거 있는 거를 다만 뭐 1, 2천 원씩이라도 더 쳐주는 그런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엔 사과가 물량이 적어서 귀해지게 되면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농사를 잘 지은 사람과 못 지은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게 돼요. 뭐 막말로 색깔이 안 나고 꼭지에 열과가 있고 뭐 동록이 있고 이런 것도 거의 뭐 예전의 정품보다도 가격이 더 나오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농사가 안 된 애는 이것저것 전부 다 그냥 특별한 그런 거 없이 도매금으로 그냥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사가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해에는 이때에는 진짜 막 이런 것 저런 것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어필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판장에 들어오는 물량이 그렇게까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추석이 아니고 이제 설이죠. 설이 2월 달에 있는데요. 2월 12일이 설날이에요. 슬슬 이제 물량이 좀씩 많아질 텐데 뭐 괜찮습니다. 지금 뭐 한시적으로 또 김영란법도 약간 완화가 되었고, 그래서 선물하는 거에도 조금 그런 것들이 열리고, 그래서 시세는 제법 괜찮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판장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약흔이 문제가 되느냐, 전혀 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보시면 되겠고요. 열과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록 이것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 품종을 가리지 않고 상관이 없고요. 크기가 상관이 있느냐? 예, 크기는 가격과 지대한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뭐 2다이, 3다이는 거의 뭐 한 13만 원에서 한 17만 원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도 뭐 7다이, 8다이 이렇게 가면 그래도 뭐 한 5만 원? 이 정도에서 한 6만 원? 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큰 사과가 수익성을 높이는 데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색은 어떨까요? 예, 착색도 평년보다는 조금 덜하기는 한데, 그러니까는 색이 안 나도 올해는 사과가 귀하니까 같이 좋게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착색은 늘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도는 거의 뭐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착색. 그래서 근데 크기도 이 두 가지를 이제 강조를 해드려야 되는데, 크기와 착색을 이게 올해 같은 해에 물량이 이제 적어가지고 한 45만 톤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작년에 생산한 게, 그래서 지금 창고에 들어있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코로나라는 사정 때문에 내수적으로 소비가 활발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사과 시세가 좋을 때에 크기가 작아도 일단 물량이 많아야 되니까 올해 이제 농사를 지으실 때 저가할 때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봐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살펴보셔가지고 농사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공판장에 한번 갔다 와서 현지에서 공판되는 것들 사과 좀 보여드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이런 마크가 크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